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최근에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 의혹. 이 뭐냐면요, 여러분 대선 때 기억나시죠? 법카 유용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죠? 누가? 김혜경 씨가. 그런데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2년 넘게 수사한 결과를 이번에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김혜경 씨는 정작 그 기소 해당에 빠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함이 됐습니다. 함께 3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그리고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하는 배모 씨. 혐의는 배임이에요. 배임. 배임이 뭐냐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기도민에게.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민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누구? 경기도 공무원. 하나, 둘, 셋. 3명은 경기도 공무원인데 김혜경 씨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배임 혐의 기소 내용에서 빠진 겁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기소 액수가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했다는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게 도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법인카드를 쓰는 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뭐 지시는커녕 이재명 대표는 아예 몰랐다고 하는 거니까요. 알았느냐 이겁니다. 도지사가 법인카드 결제하는 걸, 이들이 결제하는 걸 알았느냐. 자, 그런데 검찰은 자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자, 어제 뉴스터디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뭐였어요? 어제 거는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값을 냈다는 거. 근데 김혜경 씨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내 밑에 배모 씨, 비서 배 씨가 결제를 했을지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지시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1심 판결 뉴스터디 보신 분 아시죠? 인정이 됐습니다.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이게 인정이 된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건도 아마 비슷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자, 2년 동안 뭐 법카 의혹 정말 많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총정리가 이번 검찰 수사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뉴스터디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의혹 단계가 있고 의혹을 거쳐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재판 넘기죠. 기소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벌어져요. 재판도 1심부터 최종심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 단계마다 뉴스터디가 전해드리는데 이 건은 여기 기소건.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오늘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판에서 진실 여부는 가려져야 될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요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그 3명이 얼마나 어떤 항목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 배임,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액수가 1억 653만 원. 1억 653만 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이게 뭐냐면 지금 초반에 의혹이 나왔던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뭐 이런 음식도 사 먹고 요런 거. 총 액수가 889만 원. 그 소고기는 요 기억나시죠? 조명희 씨가 제보했던 이 사진 보면 여기 보면 배 씨가 비서 배 씨가 이게 4개 사와라. 그래서 4팩 얘기에 나서 사오는 요 소고기들.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검찰 얘기에 따르면 그 건이 모두 75건. 여기에는 액수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어제 살펴봤던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했던 요런 배우자 모임 식사비 6건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889만 원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과일 대금 예산 유용. 그러니까 과일을 사 먹었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791만 원치의 과일을 사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부부가 개인적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조명현 씨 제보 사진이 있었죠. 이렇게 과일 가게 왔습니다 하면서 뭐 수박 뭐 이런 거 사는 거, 참외 이런 거 사는 거. 자, 봤더니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이거는 검찰 수사 내용이에요. 수원에 특정 과일 가게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이 과일을 사서 순회동 자택이나 관사로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횟수가 몇 회? 무려 259회에 걸쳐서 과일을 샀다는 겁니다. 이 과일 중에는 이재명 대표 그 가족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도 사서 먹었다. 요게 이제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샌드위치만 685만 원. 자, 이것도 조명현 씨가 냉장고에 이 샌드위치와 컵과일. 그래서 요거 합쳐서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게 한 번 먹는데 15,500원짜리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정 샌드위치 가게에서 주로 사 먹었는데 조명현 씨에 따르면 거의 매일 이걸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21개월간 이 샌드위치로 먹은 액수가 매달 평균 32만 6천 원. 매달 아침에 15,500원짜리 샌드위치와 컵과일을 32만 6천 원치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돈으로? 경기도 예산으로. 그래서 총 사 먹은 샌드위치 횟수가 256회에 달한다. 예, 검찰 수사 내용이고요. 조명희 씨 말로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네, 제가 직접 샌드위치를 이 지사 자택으로 가져갔었고 이 지사가 아침 식사로 먹고는 빵이 눅눅하다며 샌드위치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했다. 뭐 조 씨에 따르면 이건 직접 본인이 받은 건 아니고 배 씨를 통해서 요 샌드위치 눅눅하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 씨가 이거 매일 아침에 샌드위치를 경기도 예산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이렇게 매일 먹었는데도 정말 이 샌드위치를 무슨 돈으로 사 먹었는지 이재명 지사는 몰랐단 말입니까? 요걸로 이제 연결되려고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한 거겠죠. 자, 세탁비 예산 유용. 요것도 경기도 수원에 세탁소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이 조명현 씨 이것도 제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와이셔츠 같은 거를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을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집 앞에 소화전에 이렇게 걸어 놨다는 거죠. 요것도 270만 원어치. 개인 세탁을 경기도 예산으로 썼다. 이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당연히 경기도 예산으로 도지사, 심지어 도지사 부인의 뭐 사적인 것을 사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은 사실은 지출 결의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를 다 적어내야 돼요. 그런데 도지사 와이셔츠, 도지사 샌드위치 이렇게 적어낼 수 없으니까 허위로 적어서 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럼 뭐라고 허위로 썼느냐? 자, 과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썼냐면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직원 격려, 직원을 격려한다. 도지사가 직원 격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쓴 과일로, 혹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를 격려할 때 격려용으로 과일을 가져갔다. 이렇게 허위로 써놓고 정작 이렇게 그냥 집에서 먹었다. 이게 검찰 수사 내용이고요. 자,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일 아침에 도지사 자택으로 간 샌드위치 정작 어디에 썼는지 지출 내역을 봤더니 역시나 격려 및 간담회 혹은 직원 초과 근무용. 그러니까 직원들이 초과 근무할 때 이제 초과 근무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하면 밥 못 먹으니까 샌드위치를 지원하는데 요렇게 썼다라고 지출 내역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특근 매식비, 그러니까 야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는 이런 기준이 있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1인 1식에 단가는 8,000원 이하, 그리고 1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을 때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요거의 기준에 맞지 않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 부부 밥값에 요 특근 매식비를 활용한 정황도 있다. 요게 이제 검찰 수사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또 이런 것도 있었대요. 이재명 대표 부부가 한 복집에서 41만 4천 원 밥을 먹었는데 정작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봤더니 야생 멧돼지 뭐 관련 대책협의 간담회를 이 복집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지출 내역엔 적혀 있더라. 이것까지는 지금 다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탁, 와이셔츠, 이런 와이셔츠 같은 걸 해놓고 지출 내역에는 도지사 사무실과 비서실에 테이블보와 커튼을 세탁하거나 혹은
현장 근무복, 그러니까 직원들의 현장 근무복을 세탁한 거다라고 지출 내역에 써놓고 정작 도지사 개인 관련 세탁비를 썼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보면요. 제가 1억 653만 원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액수가 큰 건 바로 요겁니다. 관용차 사적 사용 6,016만 원.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관용차 사적으로 어떻게 썼다는 거냐.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인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인수위 꾸려지잖아요. 근데 인수위에서 이 관용차를 하나 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임 직전에 샀다는 겁니다. 어떤 자동차를? 제네시스 G80을 6,54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경기도 예산으로. 근데 산 이유는 내외빈, 그러니까 내빈과 외빈 의존용, 그러니까 중요한 손님 왔을 때 그들 태우고 다니는 의존용 관용차를 산 거예요. 원래요, 이 의존용 관용차를 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규칙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원래 매번 사용 전에 배차 신청을 해요. 아, 저 오늘 예를 들어 해외에서 어떤 뭐 유명한 장관이 왔으니까 그 사람 태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배차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걸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관리 부서가 승인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좀 허위 아니죠? 맞네? 딱 일정 확인하고 오케이 내보내세요. 승인을 해요. 썼어요. 쓰고 나면 바로 차고지에 반납해야 됩니다. 차고지가 어디예요? 경기도청이겠죠. 그러니까 이 차는 도청에 있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가 신청하면 오케이 승인하면 그 차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검찰 수사 내용은 뭐냐? 그런데 이 차는 그런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의전용 관용차로 가장해 놓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썼다. 누가? 이재명 대표.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심지어 이 자동차에는 원래 차고지인 경기도청에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주차 스티커까지 부착되어 있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 보십시오. 원래로 따지면 이 차는 수원 경기도청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차가 주로 어디 있었다고요? 쭈루룩 성남 순회공 이재명 대표 자택에. 그럼 어떻게 가능했느냐? 차고지로 반납을 매번 해야 되는데 이걸 반납을 안 하려고 차고지로 어디로 등록을 해놓냐면 순회일동 행정복지센터에 관용차를 차고지로 등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 센터는 이 자택하고 불과 거리가 350m래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이 행정복지센터에 이 차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아파트 주차장에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썼냐? 그냥 여기 써 있잖아요. 자가용처럼. 그래서 김혜경 씨의 개인 모임 혹은 병원 갈 때 이럴 때 김혜경이 필요할 때 사모님 팀이 관용차처럼 운영했다.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봤더니 총 16,790km를 운행을 했대요. 40개월간. 그래서 이걸 월 평균으로 검찰이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419km. 그러니까 매달 김혜경 씨가 요 차로 관용차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차가 하면 유지비가 또 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차도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과태료도 낼 수도 있죠. 과태료 냈대요. 이거 다 뭐로 냈냐? 경기도 예산으로 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뭐죠? 관용차잖아요. 관용차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규칙에 따르면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썼는지, 이 차가 어디에 운행했는지, 이 총 매달 419km를 어디로 운행하고 다녔는지를 기록에 남겨놔야 돼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의 내용에 따르면 일단 이 차를 관용차니까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 신청하지 못하게 계속 비서실에서 신청을 했고 운행 일지는 허위로 가라로 작성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이 의혹이 대선 때 이미 불거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아니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후보가 사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뉴체어맨 옆에 경기도 관용차가 있더라. 제네시스가. 혹시 이거 사적으로 그냥 쓴 거 아니냐. 왜? 지자체장 부인은 공적인 업무가 없기 때문에 관용차를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자, 이때 의혹이 불거졌는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사실이었다는 거죠. 40개월간 이렇게 사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관용차 사적 사용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 사적 유용 금액이 6,01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자, 이 차는 6,54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차를 뭐 이재명 대표가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6,016만 원은 어떻게 나온 계산이냐? 나라장터라고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차 의전용 차량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기도 하고 또 렌트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네시스 G80 동급으로 보니까 매달 138만 원을 주고 렌트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제네시스 G80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요거를 쓴 걸 40개월 동안 쓴 거를 매달 138만 원을 유용한 걸로 이렇게 쓴 거죠. 원래는 본인이 본인 돈으로 138만 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래서 138만 원에 40개월을 곱하고 거기에 이런 유지비들 다 합쳐서 낸 금액이 6,016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검찰 수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 Don't the news. 자, 요것이 이제 경기도청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청 안에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어떤 팀? 사모님 팀. 이게 뭐냐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 부부를 사생활을 관리해주는 팀이 경기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팀의 팀장은 누구? 바로 배모 씨. 자, 여기저기에 등장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2010년부터 김혜경 씨 옆에 있었다는 그 배 씨. 그런데 배 씨의 그 당시에 공식 직함이 있었어요. 뭐냐? 경기도 총무과 소속이에요. 도지사 비서실 소속이 아니라 총무과의 5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하는 일은, 공식적으로 하는 일은 대외협력정책요원. 이게 뭐냐면 대외협력이라면 흔히 말하는 대관 업무인데 국회 혹은 뭐 여러 언론이나 이런 대외 관련된 협력과 관련해서 대관 업무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정작 한 일은 뭐라고요? 사모님 팀 팀장. 왜냐하면 사모님 팀이라는 건 공식 팀 이름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사모님 팀의 팀이니까 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바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경기도 비서실 7급으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사모님 팀 팀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조명현 씨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와 이 배 씨 팀장, 배 씨 일의 95% 이상은 김혜경 씨 일이었어요. 이재명 지사 쪽 일은 5에서 10%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이 뭐예요? 사모님 팀. 네. 그런데 당연히 2016년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준수사항을 보면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 지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모님 팀을 운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검찰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배 씨의 지시로 조명현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으라 그래요. 써! 착! 긁으라 그래요. 근데 법카 긁으면 이 내용을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어디다 썼는지, 그렇죠? 어디에 썼는지. 그럼 요거를 가짜 영수증을 냈다는 거죠. 누구에게?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이번에 같이 기소된 사람 중에 이재명 지사 밑에 비서실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짜 영수증을 해주면 이거를 이게 다 가짜인데 알고도 다 맞게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자, 경기도 예산 담당자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따르면 비서실장이 시켜서 공무원과 무관한 것을 그냥 해줄 수는 없으니 허위 지출로 만들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보고를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자, 검찰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경기도 내에 16개의 과가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를 포함한. 근데 이 16개 과의 업무 추진비를 다 조각조각해서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 사적 유용, 이재명 대표 부부를 위해 썼고, 근데 이 16개 과의 업무 추진비 내용은 모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 이게 이제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은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검찰이 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이미 1심 재판 혹은 최종심까지 나온 재판들이 좀 있어요. 어제 살펴드린 김혜경 씨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난 거 제가 어제 뉴스서대에서 정리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미 배 씨는 지금 사모님 팀장이라고 하는 이 배 씨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이 났습니다. 물론 이 건과 관련해서 딱 유죄가 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엮여 있어요, 이 건이. 근데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이미 재판부가 인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자, 이건 이미 사실로 인정된 거고 라는 어느 정도 전제를 깔고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혜경 씨의 이제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배 씨는 경기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에 인사기록상 업무와는 무관한 김혜경을 위한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재명, 김혜경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했다. 전제 조건을 상당히 인정을 한 거죠. 사모님 팀과 관련한. 배 씨는 대외협력 정치 분야로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으나 실제로는 이재명, 김혜경의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자택에 사모님 팀 등을 통해 포장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하고 김혜경의 병원 방문, 이재명 부부 아들의 병원 수석 업무를 도와주었으며 김혜경이 참석하는 일정 등도 수행하는 업무를 했다. 경기도 공무원과 무관한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배 씨의 판결문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배 씨가 직접 또는 사모님 팀을 통해 김혜경 가족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모임 주선하고 병원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등에 보좌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지사 배우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배 씨가 공무 수행 중에 김혜경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일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않다. 오늘 알려드린 검찰이 기소한 것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유죄로 확정난 내용입니다. 김혜경 씨 1심 판결문을 보면 배 씨는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과일 샌드위치를 이재명, 김혜경의 자택에 배달했다. 순회동 자택에 배달한 과일과 샌드위치 등의 결제는 도청에서 일괄하여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판결문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 측은 뭐라고 반박하느냐. 일단요, 아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찰이 많이 수사를 해서 내용을 밝혔잖아요. 샌드위치, 과일 이런 거 어디에 이렇게 한 곳 정해놓고 거의 달아놓고 매일 아침에 먹었고, 그런데 그 비용은 다른 걸로 직원들 격려한 걸로 산 것처럼 허위 지출, 가라 영수증을 만들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예 해명을 하지 않고 두 가지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뭐냐? 첫 번째, 하위 직원이 카드를 쓴 걸 도지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나는 몰랐다. 요거예요, 요거. 이거 아마 재판에서 이게 가장 쟁점이 될 겁니다. 왜? 이게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요. 증거도 없이 정황만 갖고 날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서 증거 없이 정황만. 여기서 증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배 씨가 혹은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자, 지사님, 오늘 지사님이 먹은 샌드위치는 요런 경기도 다른 과, 총무과의 직원들 격려하는 걸로 쓴 걸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한 증거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인데
내가 알았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정황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아까 검찰 그 수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16개 과에서 쓴 업무 추진비는 모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니 16개 과에서 얼마나 많은 업무 추진비를 썼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내역을 내가 일일이 어떻게 다 보고 사인하냐, 결제를 하냐, 그거는 그냥 보통 보고 아 문제 없지, 네 문제 없습니다 결제하는 거지, 그 내역을 내가 어떻게 다 아냐 라고 반박할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런데 그럼 검찰은 어떻게 반박할 거냐, 검찰 내용 보면 이렇게 반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들고 나올지. 검찰은 이렇게 들고 나오겠죠. 아니 이건 하위 직원이 자기들 쓴 카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이, 이재명 지사 가족들이 먹은 총 250회가 넘는 과일과 샌드위치, 심지어 제사상 과일까지를 이 예산으로 썼는데 그걸 본인들이 써놓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아마 반박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정황은 넘쳐난다 라고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뉴스터디 보신 분들은 이해 딱 하실 거예요. 어제도 뭐였어요? 재판부는 김혜경 씨가, 자 김혜경 씨 밑에 있는 사모님 팀장 배 씨가,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배우자와 만난 그 밥값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긁었어요. 근데 김혜경 씨는 나는 긁었는지, 나는 누가 결제했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 씨가 김혜경 씨에게 제가 이 법인카드로 이거 결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김혜경 씨는 몰랐을 리 없다고. 왜? 간접적인 정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증언도 있고 어느 정도 증거가 뒷받침되는 간접적인 정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검찰 쪽에서는 정황은 넘쳐난다라고 하면서 아마 뭐 내겠죠. 허위 지출 영수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경기도청 직원들의 진술을 낸다거나. 아직 모릅니다. 이거 재판에서 어떤 정황들을 낼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아마 재판에서 분명히 검찰이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이 재판 과정 저희가 또 살펴봐야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거냐? 아니, 모르죠. 왜 모르냐?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배임죄예요. 배임죄. 자, 요거는 흔히 말하면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비슷하게 이 배임이라는 거는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갖다 쓴 거다. 요거는 이제 오히려 증거만 똑 떨어지면 유죄가 나는데 배임은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 이 손해를 끼쳤다는 게 나와야 돼요. 요까지. 예. 그죠? 경기도지사가 사적으로 경기도 예산을 유용하면서 경기도민에게 손해를 끼쳤다. 요 배임죄를 검찰은 증거로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요거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롭겠죠? 검찰이 어떤 정황 증거를 내놓을지, 네. 거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반박을 나올지 이건 재판 시작하면 또 뉴스터디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총 몇 개냐? 총 5개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1개가 지금 추가된 거예요. 이 경기도 법과 예산 유용 사건이. 자, 보면 선거법 1심 판결 유죄로 나왔죠. 요거 이제 내년 상반기에 2심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거고. 위증교 사혐의는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이 항소했으니까 또 2심 지켜봐야 될 거고.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요거 다 합쳐서 1심 진행 중인데 지금 위례 끝나고 대장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붙고 있어요. 대북송금 재판 요거는 아직 본 재판은 시작을 안 했고 그 본 재판 준비하고 있는 예비 단계인데 곧 그 판사가 이렇게 지연시키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을 좀 꾸짖으면서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이화영 지사 재판이 지금 이제 다음 달에 2심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와 맞물리는 상황. 근데 흥미로운 건 요 재판 있죠. 경기도 법과 예산 유용 사건 재판. 이 재판부가 최근에 정해졌어요. 처음에는 요건 이제 수원지법에서 하거든요. 경기도청이고 집이 순회동이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단독 재판부, 그러니까 한 명이 하는 재판부로 처음에 배정이 됐다가 합의부로 바꿨습니다. 이게 워낙 관심이 많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합의부가 4개가 있는데 그 랜덤에서 정하거든요, 재판부를. 근데 마침 또 정해진 사람이 바로 이 신진우 부장판사예요. 이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요 대북송금 재판 담당한 판사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대북송금 재판, 이 재판부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 이화영 씨 이 대북송금 1심 재판부였는데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보니까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꿔줘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요거 하게 됐는데 이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도 신진호 부장판사한테 간 겁니다. 어쨌건 새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또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박사님들 퀴즈 나갑니다. 자, 경기도 법과 예산 유용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되지 않은 인물은 누굽니까? 아는 인물이에요. 1번 배우자 김혜경 씨, 2번 도지사 비서실장, 3번 배모 씨, 사모님 팀장. 네, 이 3명 중에 이번 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인물. 네, 박사님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분에게도 선물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통일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